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감정 요소는 뭔가요? 바로 공포와 탐욕일 겁니다. 즉 공포와 포모 증후군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포를 억누르는 것과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았고 공포를 버텨낼 수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유명한 명언에서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오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 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죠. 피터 린치 역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기적 손실, 좌절,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시장 폭락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훌륭한 자산,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인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이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그들을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겨내야 하는 감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락폭도 하락폭이지만 길어지는 하락장에 우리 모두 지쳐간다는 것을요. 장기 투자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포라는 감정에 휩싸여 패닉셀하거나 지루함이라는 감정에 못 이겨 중도 포기하거나. 이번 하락장은 무려 8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투자라는 것은 원래 지루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올바른 투자라면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죠. 이번 6월 저점에서 빅테크를 매수한 것으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투자라는 것은 원래 지루한 것이다. 만약 투자가 즐겁고 재미있다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매일매일 시황을 보는 것도 어느 순간 지루해질 때가 있고 매수 타이밍은 대체 언제 오나? 라며 지루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떠나는 급등주를 바라보는 것 또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함께 투자했는데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투자했는데 무려 8개월 넘게 지속되는 마이너스, 그리고 계속되는 웅죽.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는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이 길을 선택했지만 부자들이 버텨내는 지루함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다시 세 가지 감정에 대해 정리해보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포심을 억눌러야 한다.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를 조절했고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스렸고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주식시장이라는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공포 재료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매번 이 공포심을 억눌러야 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포모 증후군입니다. 포모 증후군의 사전적 정의는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주식시장에서 포모가 어떻게 찾아올까요? 바로 유튜브, 인스타, 주변 지인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벼락거지,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 라는 문구가 미디어를 뒤덮죠.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늦으면 나만 부자 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그 심리가 나타나며 탐욕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포모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점에서 나타나는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웅줍 투자자는 이를 반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포모 증후군에 내 마인드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이 꼭 이겨내야 할 감정,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번 8개월 하락장, 그리고 현재 반등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앞으로 약 2년 정도 혹은 그 이상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옆에 떠나는 급등주를 눈앞에 두고 지금 웅줍 투자를 지켜낼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가들은 오랜 세월 지루함을 이겨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루함을 이겨내고 끈기를 가지고 뚝심 있게 버티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확신이 필요하죠.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희생된다고 말하죠. 공포와 지루함을 못 이길 테니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감정, 공포심, 포모 증후군, 그리고 지루함, 이 세 가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바라되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고 각오했고 실제로 두려움이 꽤 많이 사라졌고 이번 하락장에서 남들보다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의 최악은 뭘까요? 이제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이 있으니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4%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고점 탈환까지 5년 6개월이 걸렸죠. 전 이번 하락장에서 QLD 마이너스 80%를 각오했습니다. 다행히 마이너스 60%까지밖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왜냐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80%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전 2025년까지도 전고점 탈환을 못할 것이라는 기간 조정에 대한 최악도 각오 중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최악을 각오하고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굉장히 낙관론자라 분명히 적어도 내년에는 전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되자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쳐갔습니다. 지금은 잠시 또 포모 증후군이 찾아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공포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지쳐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이겨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자체가 우상향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라며 경기 침체로 다시 한번 폭락이 온다는데 두려움과 신념 사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You will now work every day for the rest of your lives. That full-time job, your career as human beings, is to stand on the fulcrum between fear and faith. Fear at your back, faith in front of you. Which way will you lean? Which way will you move? Move forward. Move ever forward.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I know you're tough.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